자, 다우 0.6% 내렸고요. S&P 500 0.3, 나스닥 지수도 0.3%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장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죠? 장 분위기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가 다 하락을 하면서 뭐 다우와 S&P 500은 2주 연속 이제 조정이 좀 나왔고요. 나스닥은 8주 만에 하락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가 뭐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슈에 따라서 그냥 네, 이 대선 때문에 그동안은 뭐 방향성을 갖기가 힘들었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모르니까. 해서 그냥 그 일환으로 지금도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뭐 대선 코앞인데 이 정도의 변동성이면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구나라는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 쭈쭈베이비님도 현금 비중 90%로 늘리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워런 버핏도 현금 비중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 토요일 날 실적 공개하면서 공개된 현금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을 좀 축소하고 대신에 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지금 그런 포트 조정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9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6.8bp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장 마감 후에 거래되는 거 봤더니 거의 뭐 4.28%대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현금이 이동하면서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리스가 뭔가 조금 우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자극받을 거야라고 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랐던 게 있으니까 떨어진다는 건 해리스의 우위를 이렇게 약간 점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예측도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많이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 소식도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WTI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12월 인도분 가격이 3.1%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이 산유국들이 원래 지금 계속 하루에 220만 배럴을 감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한 11월 말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이걸 또 연기했어요. 우리 12월 말까지 계속 감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수요가 아직도 안정적이지 않고 너무 변덕스럽고, 특히나 중국의 수요는 여전히 조금 부족해. 여기에다가 이 경제 전망도 뭔가 조금 불안해.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더 보겠어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또 추가 연기하면서, 이 얘기는 시장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국제 유가 또다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 피크 지났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뭐 우리 빅테크들도 웬만한 기업들은 다 실적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 때가 됐는데, 지금 S&P 500 기업 중에 약 80%가 실적 발표를 이제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EPS 증가율, 이들 기업의 증가율이 한 6%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변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원래 예상했던 게 월가 예상이 한 2에서 3%대 정도였고, 근데 워낙에 이걸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원래는 한 6, 7%까지 증가가 될 거야라고 했는데, 중간 점검했을 때 그게 한 3% 정도로 나와서 이거 실적 별론데 라고 했었는데, 이게 80% 발표된 걸 통계로 봤더니 한 또 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도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는 분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중, 그러니까 약 한 400개 기업 정도가 실적 공개를 한 거죠. 그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한 68%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 평균치가 59%니까 실적 시즌 괜찮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좀 우려가 되고 했지만, 사실 그건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그죠? 뭐 실적에서도 뭐 두 개 중에 한 개 나쁘면 나쁜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평가하고, 자본 지출 늘린다고 나쁘게 평가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안 좋았나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실적 괜찮았구나라는 거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우리 쭈쭈베이비님을 워런 버핏에 제가 비교를 했었어요. 그죠? 자, 우리 워런 버핏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토요일 날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오늘 요 약간 대중화 거래가 되는 게 BRK B고 A 클래스는 이제 주가가 뭐 몇 억 막 이래가지고 못 사죠 개인들은. 그래서 주주도 적으니까 약간 그거를 조금 저가로 한 B 가격 중심으로 봤는데 저것도 오늘 한 2.2%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나 봤더니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의 영업이익은 1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워런 버핏은 야, 단기 순이익 보지 말고 영업이익 봐라고 했어요. 순이익은 아무래도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 이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영업활동을 봐라고 강조했던 게 영업이익인데 그게 이제 전년 대비 6% 감소를 한 거죠. 뭐 보험사업 부문, 철도사업 부문 뭐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험사업 부문이 약간 좀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뭐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인데 시장에서 사실 주목한 것은 저 종목 자체의 영업이익보다는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활동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우려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현금 보유액 2분기에 2,769억 달러 가지고 있었어요. 저것도 뭐 거의 역대 최고치 했는데 최대치 그랬는데 3분기에는 여기에서 거의 500억 달러가 추가로 더 늘었어요. 그래서 3,252억 달러나 됐습니다.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을 계속 팔기만 해요. 사질 않습니다. 우리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분율 거의 10% 미만까지도 지금 다 낮춰놨잖아요. 애플 역시도 지금 계속 지분을 줄이면서 요 3분기에만 361억 달러의 애플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2분기 때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애플 지분을 조금씩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뭐 크진 않았다가 지난 2분기 때 애플 가지고 있던 지분 중에 거의 절반을 뭐 팔았었어요. 뭐 세금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가지고 있는 3억 주 중에 1억 주를 4억 주 중에 1억 주를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5%를 추가로 또 판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누적 기준으로 하면 지금 애플 주식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67%를 지금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8년 전에 애플에 대해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애플을 너무 좋아했어요. 애플은 정말 좋은 기업이야 막 이랬었는데 네, 1년 동안 보유 지분 67%를 줄였다라는 데 있어서 네, 오늘 애플 주가가 약간 밀린 게 요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애플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해서 계속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거. 네, 저 부분 약간 걱정되고요. 여기에 자사주 매입을 안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계속 소각시키면서 네, 주주들에게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자사주 매입을 안 했습니다. 1분기와 작년 4분기 때는 거의 한 20억 달러씩 자사주를 매입했었고 2분기 이걸 확 줄였었죠. 3억 4,500만 달러. 그래서 이때 애개했는데 3분기에는 아예 자사주를 매입을 하지 않았어. 왜? 자,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우리의 내재적 가치를 추정하고 우리가 추정한 이 내재적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 우리는 우리 주식이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해. 근데 지금 안 했다라는 건 우리 주식도 그렇게 싸지 않아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애플이나 이런 거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 들어서 주가가 지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만큼 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분석들을 많이 해요. 일단 애플은 왜 그렇게 많이 팔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애플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전체 포트에서 애플이 차지하던 비중이 50%에 달했던 적도 있으니까 한쪽으로의 너무 쏠림은 이 애플 주가 흐름에 따라서 그죠. 이 투자 포트폴리오가 약간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애플의 의존도를 뭐 낮추는 거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애플의 가치 평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많이 좀 정점에 달했다라는 평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분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모르니까 이런 추정들만 합니다. 이제 그 애플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현금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계속 우리 반복적으로 얘기하듯이 주식이 너무 비싸다라고 이분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원래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지금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린다라는 게 첫 번째 사람들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워런 버핏도 물러나는 걸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어떤 투자는 본인의 투자 색깔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가 저 현금 가지고 너의 색깔대로 투자를 해봐. 너의 색깔대로 자사주 매입의 계획을 짜봐.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 단계가 아니겠느냐. 뭐 이거라면 너무 어른스러워. 그죠? 너무 진짜 어른.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그거 본인의 이제 포트 색채를 좀 지우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이제 두 번째 해석이고요. 마지막은 엄청난 대형 M&A를 준비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걸 위한 현금을 지금 확보하는 게 아닐까? 뭐 요게 이제 또 이유로 분석이 되던데 뭐 이분이 곧 은퇴하는 거라든가 뭐 후임자에 계속 후임자를 많이 이렇게 받쳐주시죠. 이분이 후임자는 우리보다 더 잘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세 번째는 가능성이 낮고 1, 2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번이라면 괜찮은데 1번 네 시장에 대한 고평가 이것 때문이라면 우리도 이제는 네 포트에 있어서 약간 위험 관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가 네,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네, 보유 주식 가치도 좀 많이 좀 감소가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건 지금 한 317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10월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애플다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순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됐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코카콜라가 비중이 이제 약간 비슷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쉐브론 지분은 거의 손을 안 댔다더라. 이런 포트 네, 확인이 또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네, 일단 5일 날 미국의 대선 가장 중요한 일정이고 경제 일정으로는 네, 화요일 날 S&P 글로벌과 ISM이 발표하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나올 거고요. 목요일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FOMC에서 금리 결정. 네. 수목 진행하고 목요일 날 최종 결정 나올 거고 그때 뭐 주간 신규 실업 시장 청구 건수 저 매주 나오는 거니까 저거 나올 거고 금요일에는 미시간의 소비자 기대와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날은 제가 봤을 때 한 5일. 그죠? 5일과 7일. 이게 핵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실적은 이제 뭐 다 지나서 요 실적표를 뺄까 하다가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수요일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퀄컴 있고요. 이 ARM 있고요. 슈퍼마이크로도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중요한 것들 많이 몰려 있고 목요일에는 에어비앤비 있다라는 거. 네, 요거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